떡볶이 하나 있어요. 인건비 생각하면은 그냥 이 기계에 좀 돈을 투자하는 게 낫나요? 단체 주문 같은 거 들어갈 때 한 100줄 싸는데도 한 3, 40분이면 100줄 싸거든. 한 달 기준으로 얼마의 매출을 올리셨을까요? 초반에 이제 알려지기 전에 5천 이상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나왔고 점점점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니까 7,500 정도까지 나왔어. 근데 아까 보니까 바로 옆에 1세대 김밥집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김밥 맛이 더 좋으니까. 오. 김밥이 제일 맛있어야 되는 게 밥맛인데 근데 저희 집 김밥 먹다가 다른 집 김밥 먹으면 확실히 맛이 차이가 나요. 밥 맛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사장님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공김밥 김밥집 대표하고 있는 사장님. 오픈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9개월 차 돼가고 있고요. 근데 9개월 차인데 벌써 방문자 리뷰가 2,000개가 넘더라고요. 보통 네이버 리뷰로 많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리뷰 이벤트로 커피를 주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김밥집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김밥집을 운영을 하셨고 배달 사업을 하다가 배달 시장이 조금 주춤하길래 거기를 이제 접고 김밥집으로 다시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원래 배달업 사장님이셨어요? 배달도 했었고 코로나 때는 네. 파스타집도 했었고 뭐 많이 하셨네요. 이것저것 했었죠. 근데 지금 김밥집이 가장 쏠쏠한가요? 아무래도 저 경기 안 좋을 때 김밥이 단가가 낮으니까 사 먹기는 편하니까 크게 경기는 안 타고 있어요. 겨울인데. 어머님께서 한 몇 년을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그럼 어깨너머로 좀 배우신 게 있었나요? 그냥 보기는 많이 봤죠. 먹기도 많이 먹고.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김밥집 차린다고 했을 때 뭐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비법 같은 거 알려주시면서 한 달 이상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상권이 막 많잖아요. 어떻게 이곳에 딱 차리게 되셨는지. 상권은 이제 저희 동생이 잘 봐가지고. 아, 동생분이 조언을 해줬어요? 그럼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세요? 평일에는 8시 출근하고요. 퇴근은 거의 마감까지 하는데 직원들이 워낙 같이 일을 잘하니까 2~3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뒷작업 많이 주로 하고 이제 직원들이 김밥 많이 싸고 이제 바쁘면 저도 같이 싸고 초반에는 제가 김밥 위주로 쌌고요. 이 김밥집 이름이 오공김밥인데 그 의미가 뭔가요? 김밥 종류가 50여 가지라고 해갖고 김밥 종류가 몇 가지요? 50여 가지 조금 넘고요. 많긴 한데 비슷하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김밥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은 점이 다른 음식들을 한 번 먹으면 며칠 있다 손님이 오는데 김밥 같은 경우 저희는 몇 달 동안 맨날 오시는 손님들이 계속 있어요. 아,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오. 김밥 잘 마시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직원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제 뒷작업 하는 걸로 빠져가지고 김밥 맛을 똑같이 유지하려면 시금치랑 이런 것들을 다 작업하는 게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예요? 김밥 싸는 기계. 옛날처럼 손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편리하시겠네요. 200줄씩 막 들어올 때도 있는데 기계로 해야지 손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기계들은 얼마 정도예요? 써는 기계가 400만 원 좀 넘고 밥 나오는 기계는 3만 원 이상. 밥 나오는 기계요? 손으로 피지 않고 기계에서 이제 밥을 넣어놓으면 이제 여기다 밥을 비벼갖고 양념을 해갖고 넣으면 누르면 이제 손으로 피는 것처럼 이렇게 아, 밥을 펴줘요? 오! 김을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생각하면은 그냥 이 기계에 좀 돈을 투자하는 게 낫나요? 훨씬 낫죠. 이것만 있으면 단체 주문 같은 거 들어갈 때 한 100줄 싸는데도 한 3, 40분이면 100줄 싸거든요. 아, 100줄을? 간측되네요. 저희는 이제 김밥이 옛날 방식대로 하는 개인집보다 나가는 김밥 줄수가 훨씬 많으니까 많이 나갈 때는 뭐 하루에 800줄 나오고 몇 개요? 몇 줄이요? 800줄 정도 800 하루에요? 그렇게까지 나간 적도 있고. 그러면 그 800개로 기준으로 따졌으면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4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네. 잘해요. 어떤 사장님이에요? 사장이라고 일 안 하고 뭐 그러시지 않고 같이 이제 아, 같이 하고 하시고.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납득이 가나요?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게? 네. 그럼 나도 나중에 하나 차려야겠다 뭐 이런 들끓는 마음이 있나요?
딱 매장을 보니까 엄청 청결하네요.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최대한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아 원래 좀 사장님이 깔끔한 편이세요?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집에서는 안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일하면서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요식업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김밥집 창업한 게 가장 매출적으로 좋았나요? 매출적으로 가장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9개월을 하셨는데 한 달 기준으로 얼마의 매출을 올리셨을까요? 초반에 이제 알려지기 전에 5천 이상은 처음에 오픈해서 나왔고 5, 6천 정도 나왔는데 이제 점점점 맛있다고 입소문이 네. 나니까 7,500 정도까지 나왔어요. 와 대박집 사장님이신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오늘 감기 몸살이 있으셨나요? 아니 뭐 아, 그냥 원래 이게 에너지가 요 정도 에너지신가요?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 결혼했죠. 그러면 와이프분께서 뭐 가족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출퇴근이 힘들어가지고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어갖고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그럼 되니까. 지금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한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사장님이 자꾸만 가게에서 빠지고 뭐 놀고 막 그러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캐치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손님은 하나씩 소리 없이 빠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위생 수칙이 있네요. 처음에 이제 여기 오픈할 때 본사랑 합의를 해가지고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꼭 지켜갖고 장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오픈 주방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많이 부담스럽죠. 김밥 브랜드도 많잖아요. 근데 오공김밥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머님과 선택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친해지니까 장난기가 좀 보이거든요. 선택한 이유는 뭐 대표이사가 동생이어갖고 선택한 아 뭐라고요? 아? 대표이사가 동생이다 보니까. 아 친동생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거를 프랜차이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요식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먼저 여기가 1호점으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창업 비용이 얼마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 기계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저 기계 두 대만 해도 뭐 2천만 원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저 기계값이랑 주방이랑 뭐 공사비까지 다 해갖고 한 7천 정도 들었다고. 오공김밥을 하게 되면 저 김밥 기계는 뭐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필수예요. 저거 안 하면 김밥 장사 한 힘들어요.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거. 그 옛날 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였다는 생각 들겠어요. 그죠. 그건 정말 대단해요. 그럼 친형은 이게 가게 나와서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동생분은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대표 그 회사를 더 키우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겠죠. 참치 어린이 나왔습니다. 85번 손님이요. 이게 오공김밥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밥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손님들이 선택권이 넓어졌죠. 다른 김밥집이랑 밥맛도 틀려요. 김밥이 제일 맛있어야 되는 게 밥맛인데 어머니가 옛날에 하던 소스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갖고. 어떻게 보면 김밥계의 후발 투자가 이렇게 손님이 많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장사할 때 그때 장사 워낙 잘 되셨어요. 아침에 막 50m씩 줄 서고 김밥 찾아가고 그랬어요. 진짜 종류가 거의 50가지네요. 조금 변형된 김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속재료들이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바꾼 거라서 이대로 거의 그림대로 나가고 있고요. 메뉴가 많을수록 사장님의 그 중압감 그건 없어요? 근데 최대한 한 메뉴 갖고 파생되게 최대한 안 힘들게 한 거라서 그나마 이제 적응되면 지금은 괜찮고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손도 빨라지고 작업도 이제 김밥에서 필요 없는 부분 작업도 빼고 전에 직접 손으로 하던 거 이제 본사에서 물류 받아갖고 직접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도 초반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께서 김밥 드셔보셨을 거 아니세요? 평은 어땠을지. 못 믿으셔갖고 옆에서 계속 하면서 봐주셨는데 저도 한 2달 정도 하면서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믿고 맡기시더라고요. 원래 음료가 특별하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가 아니에요. 김밥이랑 같이 드시기 좋은 걸로 해갖고 건강한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도 만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들이 싫어해요. 근데 요즘 저가 커피도 한 1,5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서비스로 준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새 커피가 워낙 음료수보다 커피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걸 변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원분들 점심에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 한 15,000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단골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주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말에 워낙 이제 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고. 근데 맛있어요? 가격 대비해가지고 밥 조금이고 야채 많아서 아주 굿이에요, 굿.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사장님도 예전에 좀 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코로나 시기에 저도 이제 파스타집을 했었는데 오피스 상권에서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접었죠. 한 1년 정도. 그럼 얼마를 손해를 보신 거예요? 3, 4억 정도는 손해본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안 괜찮았죠. 이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갖고 대행업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뭐 한 14시간씩 오토바이 타면서 돈 모아갖고 나와갖고 이걸 차리게 됐어요. 그때 수입은 어때요? 그때 그래도 한 달에 600 이상 벌었어요. 14시간씩 타시니까? 네, 장기간 타고 근데 이제 확실히 위험해가지고 가족들도 이제 그렇고 해갖고 그 라이더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화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음식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제 보통 기사님들이 돈을 지불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시키신 분이 프라이드랑 양념을 시켰는데 양념이 여기로 프라이드로 넘어갔다고. 맨 처음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니 치킨집이 전화해갖고 환불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배달을 하셨으니까 배달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맞춰갖고 해드리려고 하죠. 김밥 기계가 있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겠네요. 따시는 것만 잘 하시면 들어가는 레시피랑 그런 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하다고 보세요? 사장님 잘 되시니까 주위에서 나도 한번 차려보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가게에 손님들도 오셔갖고 손님들이요? 네, 손님들도 하는데 이제 상권이 너무 겹치는 상권이면 본사에서 주질 않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직원분 만나는 것도 크나큰 복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랑 많이 친한 편이었고 직원분들이랑 친하다고 했는데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거네요, 사장님한테. 친한 게 맞나요? 많이 친하죠. 뭐 어린이 김밥 한 줄 나왔습니다. 어린이 김밥이요? 일반 김밥이랑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비슷하고 어린이들 입에 들어가기 편하게 작게 만든 김밥. 어서오세요. 떡볶이 하나 있어요? 나 오늘 진짜 이런 마음 들어요. 그 김밥 진짜 잘 찾았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요 왜요? 잘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 했는데 오픈 행사하고 그때 손님들 많이 와주시고 행사 끝나고도 꾸준히 와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뒤에서 이제 맛만 잘 내고 있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 보니까 바로 옆에 뭐 김간에 토마토 1세대 김밥집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김밥 맛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맛이 아니까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 김밥 먹다가 다른 집 김밥 먹으면 확실히 맛이 차이가 나요. 와, 이거 스웩인데요? 와, 차이가 나요. 밥 맛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보통 김밥집은 뭐 찌개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거의 김밥이 주다 보니까 다른 일반 김밥집보다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나 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한 만큼 다들 장사 잘 되셔가지고 보람있게. 그 장사 잘 안 된 분들께 뭐 격려 혹은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건 제가 아직 보통 이제 집에서 가까운데 출퇴근하기 편한 거 그리고 자리 잘 안 보시고 집에서 멀더라도 저도 여기서 집이 일산인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 신경 쓰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의 아이콘이네요. 처자식 먹어 살리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모든 가장들이 똑같죠. 그나마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오공김밥이란? 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하시던 그걸 이어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이제 저도 키우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오래오래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오공김밥을 찾아오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창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맛있고 드시고 잘 왔다고 생각하시게끔 저희가 열심히 해갖고 그거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사장님 지금도 대박 나셨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